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원만한 이혼을 꿈꾸는 분들의 대다수가 고민하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인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합의이혼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협의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은 판사님 관여로 진행된다는 건 알겠는데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은 둘 다 부부간 합의로 끝나는 거 아닌가? 조정이혼이 좋다는데 협의이혼보다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시는 절차고요. 조정이혼은 소송이혼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협의이혼의 협의서는요, 강제 집행력이 없고 조정이혼의 조정조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약정 내용 불이행 시 강제력이 있는지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협의서를 아무리 정확하게 써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이혼서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A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해 두더라도요, 남편이 어차피 이혼도 됐으니 나 몰라 해버린다면 아내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이것에 반해서 조정이혼은요, 작성된 조정조서에 같은 내용의 기재가 돼 있으면 남편이 나 몰라라 하더라도 아내는 조정조서만 가지고 부동산을 이전 등기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정조서의 강제 집행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이혼하면서 돈 받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2022년 6월 30일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것이 조정조서로 남아있으면 아내는 남편의 계좌나 급여를 강제로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협의서는 강제 집행력이 없고 조정이혼의 조정조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다는 차이 아시겠죠? 두 번째,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해서 절차를 마무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모든 절차를 당사자가 주도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혼 협의서를 검토해 드리는 정도죠. 협의이혼은 최소한 2번 법원 출석이 필요한데 부부가 반드시 함께 2번 법원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은 어떨까요?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명확히 합의만 해두면 변호사만 법원에 출석해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대방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속 시원하게 이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조정이혼도 부부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부부들이라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혼이 편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있다는 겁니다. 숙려기간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 따로 없죠. 그래서 그런지 빨리 이혼하려면 조정이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몇 년 전까지는요, 이혼이 급한 부부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해서 숙려기간보다 단기간에 이혼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른 이혼이 가능해지면 부부가 충분히 고민해보라는 이혼 숙려기간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죠. 그래서 전국의 가정법원이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숙려기간만큼은 경과를 해야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번째,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구청에 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정이혼은 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서명을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이혼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협의이혼은 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이 지나서 의사확인기일에 법원의 확인을 받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의사확인기일까지 다 진행했어도요,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 철회서를 구청에 먼저 제출하면 이혼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고생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요, 조정이혼은 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하셔서 그
그날 사인하고 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신고 상관없이 법원에서 사인을 하는 순간 이혼이 된다는 거죠. 협의 이혼을 선택한 분들은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받자마자 구청에 빨리 달려가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죠. 마지막 5번째, 재산분할의 이슈가 있으면 조정이혼이 좋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 개입이 없는 협의 이혼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요, 재산분할 이슈가 있는 사건은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권하고요. 특히나 재산분할로 재산적 이익을 얻으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조정이혼이 좋죠. 왜냐하면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혼만 강제집행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나에게 더 유리한 절차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카톡 등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